여름에만 장염에 걸리는 게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있는 수분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설사를 몇 번 하는 거 혹은 구토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탈수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발달하는 겨울이죠. 안녕하세요, 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소아랑 청소년들이 어떤 병이 주로 발생할지 우리 김 PD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병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독감? 독감. 네, 맞아요. 독감. 지난번에 독감 예방접종 했듯이 독감, 감기, 폐렴 뭐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장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날씨가 더운 여름도 아닌데 뭔 장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다소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을 장염 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떠오르시죠? 당연히 노로바이러스. 그렇죠. 가을 장염하면 딱 노로바이러스. 지금처럼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은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11월 달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12월 달이면 좀 피크를 치게 되고요. 2월 달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 3월 달부터는 이제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3월 달부터 안 나오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겨울에 또 있어요. 노로바이러스랑 항상 짝지어서 나오는 로타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네. 그 로타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12월 달부터 증가해서 2월에서 4월에는 딱 피크를 치고, 그리고 5월부터는 줄어들어서 6월 달부터 이제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장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중 무휴로 계속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 바이러스 말고도 겨울에는 이제 노로바이러스나 이제 로타바이러스, 뭐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계열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장염에 많이 걸리는데, 근데 사실 여름에도 우리가 배 아프고 설사하고 열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세균형이거든요. 장염을 볼 때는 세균성 장염과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나눠지는데, 세균성 장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에 좀 상한 음식이라든지 조금 시간이 오래된 음식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제 세균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중독이라는 거고요. 이때는 집단 감염도 많이 발생을 하고 많이 고생을 하죠. 겨울에는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 당연히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유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세균성보다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름에도 장염, 가을에도 장염, 겨울에도 장염. 네. 1년 내내 사실 장염에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름에만 장염에 걸리는 게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손위생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되고,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실 때 손위생 신경 써주시고, 음식 하실 때도 손위생 신경 쓰고, 그 장염 증상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정리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노로바이러스는 가장 큰 특징이 구토랑 구역감, 이게 특징적이에요. 로타바이러스는 그거 말고도 뭐 열나거나 설사, 그리고 구역감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아스트로바이러스나 장아데노바이러스들은 사실 노로나 로타처럼 구역감, 구토, 설사, 발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우선 치료는 첫 번째 목표는 탈수를 예방하고 그리고 탈수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이 탈수가 어느 정도 규정되고 나면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바이러스 장염들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있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독감 얘기할 때 독감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여름철에 얘기할 때 수족구랑 헤르판지나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바이러스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성 장염들도 효과적인 바이러스제는 없어요. 하지만 항바이러스제 말고 항생제를 처방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세균성이랑 감별이 조금 어렵거나 세균성이 조금이라도 2차성으로 같이 감염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유산균, 그리고 제산제, 진경제처럼 이렇게 증상 조절을 해주는 약을 처방을 해주긴 해요. 그 탈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온열질환 여름에 얘기할 때 도스님께서 그 경구수액제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장염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장염에서 탈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경구수액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카리스웨 땡 같은 이온 음료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온 음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해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당분도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분 자체가 너무 높으면 그것 때문에 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화한테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경구수액제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여기 지금 링크돼서 나오고 있는 온열질환 에피소드에서 한번 말했었던 건데요. 일단 1리터의 물을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여서 다 소독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티스푼을 사용해요. 우리 밥 숟가락 말고 티스푼을 사용해서, 너무 많잖아요. 밥 스푼은 소금 반 티스푼하고 이제 설탕 6티스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건데, 사실은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좀 열이 나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기저귀를 안 갈아도 될 정도로 약간 탈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접 이걸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막 맛있진 않아요. 근데 맛이 없지도 않아요. 약간 밍밍한 설탕물? 생각보다 막 엄청 달지 않고, 그렇다고 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아이들이 막 엄청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제 경구수액제제로 충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 하려는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근데 탈수가 너무 심하면은 또 이제 경구수액제제만으로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럴 그렇죠. 때는 반드시 정맥을 통해서 수액을 맞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탈수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꼭 구분을 하는 게 좋고,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쌤이 기저귀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맞아요. 또 다른 포인트로는 뭐 평소에 아이의 체중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체중이 가벼워졌다 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 입술이 너무 메마르거나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 있다, 막 활발하게 잘 뛰어노는 아이가 너무 축축 처진다, 계속 잔다. 네, 계속 잔다, 이게 심한 탈수의 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한번 와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피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가 탈수가 어느 정도 심한지 어느 정도 판단도 가능하니까 병원 치료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는 게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있는 수분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설사를 몇 번 하는 거 혹은 구토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탈수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응급실에 정상 발달하고 있었던 아이였었는데 한두 살 정도 되는 이제 아장아장 기는 애였는데 몇 번 토한다고 왔어요. 그 당시에도 아이가 굉장히 처지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의식이 없어지더니 아이가 갑자기 심장이 멈췄었거든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행히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심장이 멈췄던 이유는 탈수였었거든요. 그때 장염이 걸리면서 구토를 많이 해서 갑작스럽게 탈수가 진행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아이 컨디션이 좀 처진다 싶으면 꼭 정맥 주사를 통해서 수액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오는 보호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토해요. 왜 토해요? 우리 아이가 설사해요. 왜 설사하는 거예요? 사실 그 원인 바이러스라든지 원인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 토하는 거나 뭐 설사하는 거나 이것만으로 알 수는 없어요. 코로나도 PCR을 통해서 자세히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학병원에 기침을 해서 입원을 하면 호흡기 바이러스 PCR을 하죠. 똑같이 이제 설사를 한다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장염 바이러스 PCR이라고 해서 좀 더 자세히 원인균을 알아본다거나 혹은 대변을 이제 배양 검사를 통해서 세균성인지를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세균성인 것 같기도 하고 바이러스인 것 같기도 하다 싶으면은 가을 장염이다 하더라도 항생제를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이제 세균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구수액 또는 이제 정맥수액으로 치료가 충분히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보호자분들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많이 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원칙은 탈수가 어느 정도 교정이 됐다면 시기 제한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정상 시기를 하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설사를 많이 하고 변이 무를 경우에 분유를 좀 희석해서 묽게 타서 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장염에 걸렸을 때는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 시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정상 시기를 하시더라도 다만 너무 맵고 짜고 튀기고 그런 것처럼 자극적인 음식만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염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장염에 안 걸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이 있어요.
물론 노로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들은 예방접종이 없지만요. 그래서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이 좀 특이적인 게 먹는 예방접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하는 것 중에 먹는 예방접종은 로타바이러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한 가지는 15주 미만의 접종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2번, 어떤 거는 3번이니까 그 예방접종이 끝나는 게 8개월 이전에 끝내야 돼서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는 보호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늦기 전에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접종은 보통 2개월 때 합니다. 오늘은 가을철 장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도 달아드리고 또 필요하면은 에피소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하면 우리 좋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